네, 김우진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참 자랑스럽죠? 그리고 우리 여러 선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자랑스럽고요, 든든합니다. 파리올림픽. 그런데요, 항상 올림픽의 마지막 꽃은 바로 마라톤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렇죠? 마라톤. 그런데요, 이 마라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42.19km를 달려 마라톤 전투 승전보를 알리고 숨진 아테네 병사,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마라톤 전투 우리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마라톤 전투는요, 페르시아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했는데요, BC 490년 2차 전쟁 때 마라톤 전투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계속 패권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스까지 들어오죠. 아테네 원로원에서는요, 두 파로 나눠줍니다. 페르시아가 너무 세니까 화평하자, 이런 파가 있고, 꼭 그렇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싸우자, 주전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밀티아데스 장군입니다. 이 밀티아데스는 1차 전쟁 때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밀티아데스가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 칼리마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리마코스여, 바야흐로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를 확보하고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 게이턴 두 사람조차 남기지 못했던 찬란한 업적을 세워 후세에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있어. 결국 칼리마코스는 설득당해서 밀티아데스 장군을 파병합니다. 어디로요? 예, 마라톤으로. 참 멋있죠? 예, 그리스 당시 중보병 그런 모습. 그래서 마라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투구를 선물로 많이 줍니다.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는 약 40km 됩니다. 중장보병군을 파병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마라톤 플레인, 청색 네모칸, 저 위치가 바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 색깔이 페르시아 함대가 들어온 곳입니다. 페르시아 함대.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 선 안에 능선이 있잖아요. 개의 꽁무니라고 부릅니다. 개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장소입니다. 개의 꽁무니. 그 위치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쟁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밀티아데스 아테네군은요, 먼저 갔습니다. 페르시아 군보다 먼저 갔다. 그리고 높은 곳을 차지합니다. 높은 곳, 유리한 곳. 손자병법에 나오는 선처 전제 개념이죠. 먼저 전지에 간다. 그리고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적을 맞이한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굉장히 중요한 병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양군이 대치를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아테네군은 약 10,000명, 또 지원군, 플라타이아군 1,000명이 있었고요. 페르시아군은 보병 25,000명, 기병 1,000에서 2,000명. 거의 뭐 3배 규모입니다. 3배. 자,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 방진, 또 페르시아 군대의 방진,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각형으로 딱 사각형 곽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인데, 이 밀티아데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군을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정면은 강하고 측면이 약한 특성을 본 거예요. 야, 됐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 적을 알았잖아요. 또 우리도 알았잖아요. 우리 군대의 특성을. 그래서 피실격하자. 적의 실한 것은 피하고 허를 치자. 유명한 손자병법 허실편의 명구입니다. 피실격허. 그래서 과감하게 대응을 이렇게 바꿉니다. 진영을 가운데는 얇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표시 안 나게 얇게 배치하고 양쪽을 이렇게 집중해서 배치합니다. 와, 보십시오. 과감한 진영을 만듭니다. 아전이 적분이라 허실편에 나는 오로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킨다. 완벽한 집중을 한 거죠. 그것도 어설픈 집중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냥 몰빵이죠. 속된 말로.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진영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정합, 이기승, 손자병법에 정으로 대치하고 기로 이긴다. 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기로 이기겠다는 겁니다. 전승불복, 응영무궁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법 두 번 반복하지 말고 형을 바꾸어 무궁하게 나가야 된다. 바로 밀티아데스가 했던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겼던 것 다 무시하고 새롭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갔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그런 방향이 측면, 뒷면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또 뒤에서 소리를 확 지르거나 누가 탁 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만큼 측면과 후면은 무서운 거예요. 앞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치버립니다. 얼마나 이 페르시아 군대가 놀랬겠어요? 실제로 보면요, 위에서 뛰어내려옵니다. 높은 곳에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높은 곳에 위치를 했거든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페르시아 군대를 향해서 막 쫓아내려와서 뛰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저게 사람이냐? 이 무거운 무장을 하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형태로 내려와서 양쪽 포위에서 짓밟아 버립니다. 야, 참 이 사륙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르사 6,400명이 죽고 아테네 군은요 192명만 죽습니다. 하,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차이로 아테네 군대가 이겼는가. 여기가 소로스라고 해서 아테네 전사자들을 묻었던 곳입니다. 봉본이 있잖아요. 아주 높게. 본래 그 당시에는 이 봉본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봉본을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라톤 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라톤의 유래. 이겼어요. 그래서 빨리 원로원에 알리기 위해서 거의 뭐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뛰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뛰어서 드디어 도착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레니키 카멘을 알려주고 칵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Who invented the marathon? 누가 마라톤을 만들었느냐? It's not as ancient as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옛날 얘기는 과연 맞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마라톤 시작되었다 해서 뭐 많은 자료, 책, 뭐 영화, 드라마 막 나옵니다. 사실은 뻥에 가깝죠. 알 수 없어요. 외국 서적에도 이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 뻥에 가깝습니다. 뻥입니다. 뻥. 또 마라톤 도로 현장 가면은 이런 동상도 서 있어요. 진짜처럼.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뭐 뻥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헤로도토스 역사 유명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테네에서 빨리 스파르타에 구원병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 거리가요, 저 보십시오. 아테네에서 그리스, 스파르타까지. 이것이 근거입니다. 근거. 여기 보면은 필리피데스라는 직업적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153마일, 약 245km입니다. 그리고 3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 반. 그래서 도와달라 하니까 스파르타에서는 뭐 축제를 한다,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못 갔습니다. 결국은 아테네 군, 밀티아 군만 상대해서 이렇게 싸웠죠.
나가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보십시오. 마라톤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살았잖아요. 전부 배를 타고 이튿날 바로 아테네 앞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타데스가 급하니까 아테네 앞 저 바다까지 전군을 뛰게 했어요. 와, 45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뛰었겠죠. 급하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오기 전에 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런 중장 보병들은요, 이 무기만 해도 약 27km입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뭐 30km 되겠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뛰었다는 겁니다. 45km를. 우리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완용군장 메고 10km 구부를 하잖아요. 1시간. 죽습니다. 그런데 27km 무장으로 45km를 뛴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무장을 하고 뛰는 시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기. 어쨌든 이것이 팩트라고 보면 됩니다. 팩트.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명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서 승전보를 외치고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프르타쿠스. 여러분 이 책 한 번 정도 보셨죠? 영웅전. 프르타쿠스 영웅전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본래 그 역사라는 책,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르타쿠스 영웅전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봐요. 쿠베르탕도 봤겠죠. 쿠베르탕. 자, 그래서 이것이 멋있거든요. 와, 극적이고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정말 감동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 그냥 뇌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왜 마라톤이 42.195km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본래 본래요, 1908년 런던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옛날 그 마라톤에서 뛰었던 그 병사처럼 그것이 맞다면은 약 35km 정도거든요. 실제 거리가 36.5도 얘기하고, 뛰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평원같이 쉽게 뛰는 길이 있고 약간 험준한 길이 있어요. 그 통로가. 어쨌든 약 35km, 36km만 뛰었어요. 그런데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왕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왕비입니다. 알렉산드라, 이 왕비가 마라톤 그 결승점에 내가 가서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왕비가 앉아있는 그 로얄 박스 앞까지 마라톤 구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사진이거든요. 그 거리가 42.195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파리 올림픽, 지금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8회죠. 이때 그러면 우리도 런던 올림픽 때 그 42.195를 하자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싶네요. 올림픽 정말 그냥 승부를 떠나서 금메달이냐 뭐 은메달 그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